남자친구, 여자친구. 그 주머니에 넣을 수 없지만 그건 존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게 아니고 사랑, 사실, 증거, 희망, 도덕, 윤리 이런 단어가 바로 추상적인 거예요. 자, 도덕 여기 주머니 넣을 수 있나요? 못 넣어요. 사랑, 잠깐만, 여기 사랑 안 두고 왔다. 아니죠. 넣을 수 없다. 그러면 추상적인 명사로 보는 거예요. 알겠나?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명사라는 게 있으면 뒤에서 대절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대절은 앞에 있는 명사와 같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명사 하나를 딱 적어놓고 저 명사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대절이 갖고 있는 특징 또한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자, 어떤 특징이 있을 것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이 문장은 무조건 완전한 문장입니다. 만약 당신이 언어의 마술사라면 이 대절을 이 명사와 같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대절을 완전한 문장으로, 완전한 절로 대절로 생각하면서 하나의 명사로 치환을 시킬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동격의 대세의 핵심인 것이죠.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가면 이 that은 which나 where이나 what 같은 단어로 절대로 바꿨을 수 없습니다.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독특한 영어적인 문장, 그리고 수많은 that 중에서 동격의 that이 갖고 있는 조건 앞에 추상적인 명사 나온다는 점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동격의 that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봤습니다. 앞에 있는 메시지, 눈에 보이는 메시지가 없죠. 머릿속에도 넣을 수 없어요.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이 메시지를 대절이라는 동격의 that으로 설명한 겁니다. 똑똑한 천재들도 정말 단순히 우리와 비슷하구나 라는 메시지를 이 아인슈타인의 사진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동격의 that 잘 기억하고 다음 문장 넘어갑니다. Thanks to this photo, 이 사진 덕분에 the famous Nobel Prize winner, 이런 유명한 노벨상 수상자, 누구실까요? 아인슈타인이 would be remembered as much for his personality for his work. 이런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과학적인 작품뿐만 아니라 성격으로도 기억이 되어졌게 됐다 해석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두 번째는 간디입니다. 물레 옆에 있는 간디 사진 한번 가고 갈까요? 이 사진입니다. 물레 옆에 있는 간디. 간디 아저씨는 원래 영국에서 공부한 변호사죠. 영국은 인도를 식민지배라면서 인도의 기본적인 산업이었던 이런 면화 산업을 다 황폐화 시켜버립니다. 처음에는 면화라는 원재료를 가져가기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원재료를 바탕으로 만든 면화로 인도에 있는 모든 면화 산업들을 황폐화시키면서 식민지화 시키게 되죠. 식민지는 기본으로 제품의 원재료의 공급처인 동시에 그리고 국가에서 만든, 본국에서 만든 물건을 팔아버리는, 비싸게 파는 그런 시장의 역할도 동시에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도는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죠. 한마디로 우리나라가 뭐 어떤 사람들은 일본 덕분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병신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일본이 우리한테 2배 뽑아 먹은 겁니다. 일단 쌀 싸게 가져갔죠. 금광 만들었고 석탄 캐갔거든요. 그 상태에서 일본에서 대충 뭐 오덕 같은 새끼들이 만든 다음에 우리한테 비싸게 판 거예요. 그게 어떻게 식민지와 근대화론입니까? 정신 못 차리는 거지. 어쨌든 화내지 말고 돌아서 이 사진을 보면 이분이 책을 읽고 있습니다. 간디가 되게 무서우신 분이에요. 일본, 뭐 영국에서 막 탄압을 합니다. 사실 영국은 자그마한 나라고 인도는 엄청 크잖아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구 많은 나라잖아요. 인도를 영국이 엄청 관리를 잘했고 또 중간중간에 사람들 막 이간질을 시켜가면서 잘 관리를 하던 터였어요. 이거를 이 똑똑했던 변호사 출신인 간디가 모를 리가 없죠. 인도인들에게 희망을, 그리고 인도인들에게 정신적인 지주가 돼서 이렇게 여러 가지 투쟁을 하는데, 독립을 앞둔 이 인도인들에게 이 물레 사진을, 물레를 하고 있는, 실을 뽑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글에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46, Mahatma Gandhi was an ideological leader soon to be independent India. 곧
독립하게 되는 인도의 정신적 지도자였던 마하트마 간디. The thin and frail man reading a paper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서 신문을 읽고 있는 아주 얇고 마르고 허약한 남자는 gave a message to the world that 대절이라는 메시지를 주게 된다. 대절이라는 메시지라 했으니 어떻게 연결될 것인가? 앞에 있는 메시지를 뒤에 있는 회색의 문장이 동격이 돼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삶과 독립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이라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죠. 자, 중간에 있는 to the world는 꼭 이렇게 눈치 없게 나오는 부사예요. 세계에 주는 메시지인데 어떤 메시지냐면 단순해야 된다. 옷 안 입으셨잖아요. 신문 읽고 있었죠. 독립, 똑똑해야 되는 겁니다. 책 읽고 있어야 되죠. 밖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지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바로 모든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전 세계 방방곡곡에 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He chose the spinning wheel to be a symbol of those values. 그는 spinning wheel, 스핀이라는 거는 우리 김연아 선수가 도는 스핀이잖아요. 그러니까 스핀이 뭐다? 돌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실을 뽑는 물레가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뭐냐면 those value, 그러한 독립과 아까 있었던 단순한 삶이라는 가치의 상징으로 선택을 한 다음에 appeal to Indians, 인도 사람들에게 호소한 겁니다. To create a cottage industry, cottage industry, 간의 수공업을 다시 한번 만들라. 우리 분명 영국 사람들한테 우리 면화산업 그리고 면방직 산업을 뺏겼지만 이제 독립하면서 간의 수공업을 일으켜서 다시 한번 강력한 인도가 되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줬다는 것이죠. By spinning and weaving their own clothes, 원래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들의 옷감을 짜고 또 실을 자아냄으로써 그리고 thereby 그것에 의해서 taking on the struggle against the textile industry of England, 영국이 갖고 있었던 섬유 산업에 대항하는 투쟁을 나아가기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영국은 옷 다 팔고 인도에서 막 빼오던 그런 시절인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매일매일 일을 하고 열심히 농사 짓고 하지만 옷이 비싸고 돈 쓰고 국부는 유출되고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거를 정확하게 파악한 인도의 간디는 인도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나처럼 실 뽑아. 야, 니네 할머니 애들 다 뽑았어. 야, 영국 거 입으면 좋니? 버버리? 좋겠어? 아니야. 인도산이 좋아. 그냥 집에서 하자. 드르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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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르륵. 인정? His principles of non-violence and civil disobedience, 비폭력이라는 원칙 그리고 시민 불복종이라는 원칙입니다. One heart of all of the globe, 전 세계 백방곡곡에 있는 마음을 얻었다. 그 얘기는 1차 대전, 2차 대전이 어떤 일이었어요? 서구 문명 그리고 발전된 문명끼리 박터지게 싸운 거 아닙니까? 전쟁 일으키고 핵폭탄 터뜨리고 서로 많이 죽인 거 아니에요? 몇 천만 명씩 죽었어요. 그런데 이 인도라고 하는 어찌 보면 되게 미개해 보이고 어찌 보면 가난하고 불쌍한 나라의 정신적 리더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누군가 공격한다? 폭력하지 마라. 누군가 공격한다? 말 듣지 마라.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시민 불복종 운동을 하자. 비슷한 예로 미국의 로자 파크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로자 파크스가 누군지 아시죠? 유명한데 혹시 알아요? 아, 몰라요? 버스 안 타기 운동입니다. 미국에서는 흑인들에 대한 인종차별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남부에서 1960년대에 로자 파크스라는 할머니가 그냥 버스에서 백인들만 앉는 자리에 이렇게 앉은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백인 사람들 야, 너 왜 여기 앉아? 깜대가 절로 가.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말 안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경찰서에 철컹철컹 대게 됩니다. 그걸 들은 흑인들은 진짜 인간적으로 너무한 거, 돈도 똑같이 내고 일도 똑같이 하는데 왜 우리는 안 됩니까? 그래서 흑인들은 버스를 안 타게 되는 겁니다. 버스를 폭파시키거나 버스를 뭐 공격하거나 혹은 버스에 불 지르는 게 아니라 버스를 안 타! 그럼 어떻게 해? 걸어가! 뛰어가! 윌 스미스처럼 오바마처럼 뛰어! 혹은
카풀해 기가 막혀 자전거 타